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토지 투자에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0.2%밖에 없는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충지, 또 아주 중요한 희소성이 높은 용도의 땅을 갖고 핵심 생명토로에 붙은 입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이 이제 6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게 되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새만금 기본 계획, 개발 계획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어떻게 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소개 라인에서 쭉 가다 보면 끝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 용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솔직히 개인 투자가들하고는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실질적인 상관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투자할 때 중요한 조건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로운 그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어 없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왜냐면 인구 유입이 계획 인구가 정확하게 들어와 줘야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춰줘야만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돼야 하는데, 개발은 했지만 인구 유입이 되는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땅값이나 집값을 계속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 해도 묶이거나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유입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조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따라서 인구가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냐? 기업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너무 좋은 곳, 기업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때 너무 좋은 조건들, 특히 혜택이 많은 곳을, 그 조건을 갖춘 지역을 내가 투자할 때 그 자리를 선점하고 그 지역을 구분해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더니 발음이 계속 새네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기업들이 2019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미래에 계속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곳,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면 뭐 관제, 이제 기업들이 한번 쉽게 짧게 얘기하면 장사로 한번 표시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가게 임대비잖아요. 임대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또 상권이겠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요소 중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이 임대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이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 곳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이제 또 아주 큰 문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좀 어떤 규제나 이런 분들이 그냥 좀 자유롭게 기업한테 맡겨줘서, 자유롭게 기업에 맞게, 기업의 발달 그 정도에 따라서 임금이나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어떤 제재와 구제가 없이 이렇게 맡겨주고, 좀 프리하게 어떤 지금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던 그런 룰들을 좀 벗어나서 무규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시 그런 위치로 이전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겠죠. 물론 이제 그 기간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페이지에서 좀 많이 알아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국내든 외든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권에서 지금 전 세계의 투자 전문 기업들이냐 나라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유망 지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조건들 그리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과 특혜를 주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핵심이 뭐냐면 물류예요. 물류를 통해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원가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경쟁력 있는 물류 체계가 잘 이루어진 곳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역이 어딘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들 지금 대한민국의 새만금의 국가산업단지로 격승이 되면서 격승되기 전부터 이미 기업들이 투자 유치가 이미 돼서 임대용지가 부족해서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개인분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해줘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투자는 더 계속 돼야 하는데 이미 그 장기 임대용지는 다 사용을 해서 또 기업들 투자가 돼서 더 지금 면적을 넓히고 있는데 30만 평을 더 넓힌다고 하는데 솔직히 넓히자마자 또 부족해서 또 넓혀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이 뭔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퍼센트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받으셔야지 개인적인 아니면 뭐 중개사들이 그냥 하는 말들 뭐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로 이제 뉴스도 챙겨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이미요. 그래서 그런 뉴스도 좀 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알아요. 중요한 게 뭐야? 많은 분들이 태양광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새만금에. 그리고 예산이 계속 조기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 21조를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19년도에 상반기 조기 집행이 18조가 넘게 됐어요. 그러면 거진 다 됐다는 거죠. 그럼 21조까지 투자해서 무엇을 하냐? 새만금의 기반 시설이에요. 교통 인프라죠. 항만, 공항, 철도 뭐 이런 것들. 도로 같은 이 기반 시설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때 기반 도로들이 나고 철도들이 나고 공항, 항만들 이런 걸 기반 시설 첫 번째로 도로가 날 때 기업들이 이제 민간 투자가 그때 이루어지는데 도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민자 투자가 안 되냐? 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냐?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잘 모르시는 말씀. 근데 이제 지금 남북 이축의 그 산업단지, 남북 이축의 상반기 그 위쪽으로 군산 라인 쪽에서 김제 라인 그쪽에 이제 도로가 완공이 되니까 산업단지 바로 들어갔잖아요.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북 이축의 방조제 라인으로 남북 이축의 이제 그 김제부터 부안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공정률이 36% 나오고 있고요.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관점을 찾고 언제 하냐 하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늦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업 새만금의 예산이 21조인데 18조가 넘게 벌써 이미 집행이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 더 이렇게 그 개인 생각에 자꾸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그 염려와 걱정을 하느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와 자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는 진짜 빠르게 획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그 몸소 체험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정보를 취하시는 분들은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토지 투자의 적기는요, 이제 하수분들은 도로 나고 착공 들어가고 들어오시겠지만, 고수들은 솔직히 도시개발 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 계획으로 해서 핵심 요충도로에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들어갔을 때 이미 도로 나기 3년 전에 투자해서 3년 때 현금화를 시키는 게 아주 고수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로 나기 전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도로 나고 팔거나 아니면 이제 2년 더 지켜봐서 주거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아주 지금이 아주 적기이고 황금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난 이유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요, 도로가 낮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 나기 전에 도시개발 계획할 때 한 5배, 심한 곳은 도시 중심지 같은 게 10배까지 오른 가격을 내가 주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적기라는 걸 꼭 유념을 하시고, 2020년도에는 모든 교통 인프라가 다 수면 위에 착공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액으로 개별 등기로 산다라는 게 많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기회가 마지막이다 서두르시라고 계속 거듭거듭 얘기를 드리고, 소액을 가신 분들은 오늘 온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뭐 또 오겠지 나와 뭐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부동산 정말 그 입지 그 위치 하나밖에 없는 그 정말 중요한 입지의 땅을 뭐 나와 인연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건을 받아보듯이 뭐 이거 아니면 또 있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왜냐면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고 땅값도 막 별로고, 계약하고 다음날 가서 잔금 치러 왔는데 올려달라고 하고 주인이 피하고 이러고 있는 그 시점에서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관점을 바라본다는 건 아주 위험한 거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는데도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중간 입장에서 저는 안타깝죠. 정말 너무 좋은 위치에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분들이 또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 토지 그 가격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현재 도시가 형성된 곳을 기준으로 해야지, 투자해서 지금 막 급속도로 교통 인프라를 막 개발하고 있는 개발지에서 시세에 맞지 않는다라고,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이라고 해서 안 사게 되면 그분만 손해요, 그분만. 지금 하루가 닿게 개발이 되는 땅을, 지역을, 어떻게 개발이 다 된 지역에 평균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그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설프게, 아니면 제대로 아시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시기 때문에 현도시 투자 관점으로 계속 개발지 투자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개발지 토지는요, 어떤 입지 어떤 도로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땅만 지주마음이에요, 지주마음. 땅 시세가 얼마이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 도시는 그렇지 않죠.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개발지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곳이에요, 입지에 따라서. 근데 그러기 때문에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냥 비싸게 파는 거고, 그 땅 가치를 모르시는 분이 급하게 팔아야겠다 할 때 또 그렇게 파는 거고.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도시 지역에 건축 용지는 전국적으로 평균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평균가에 대해서 비싸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선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자리가 상업용지고 중공업지고 만약에 상가 주거지 입지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땅인데 내가 지금 50만 원 더 주고 사고 덜 주고 사고 이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입지가 코너냐 코너가 아니냐에 따라서 또 틀린 거고, 도로가 나를 통해서 인구 그 도시를 유입하는 쪽에 내가 땅이 있냐,
유입하는 곳이 아니라 나갈 쪽에 있는 땅에 있냐에 따라서 또 상권 또 틀린 거예요, 고객님.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하나의 부분만 보고 똑같은 도로에 똑같은 주변 땅이라고 해서 가격을 같이 본다라는 건 너무너무나 그 일차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면 정확히 아시거나,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이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으면 좀 이해가 가실까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저수지 땅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저수지 땅이에요. 저수지가 요만하잖아요. 그 저수지 주변에 다 커피 펜션, 뭐 편의 시설들 다 되는 자리고 바로 저수지 앞이라고 했을 때 내 땅 앞에는 횡단보도와 저수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땅에 그 땅하고 어떻게 그냥 저수지의 도로 땅하고 어떻게 똑같이 그 가격을 보시냐 이거예요. 입지거든요, 그게. 안 그러신가요? 유동인구가 훨씬 많죠. 신호등 건널목 있는 위치랑 또 버스 정류장 같은 위치나 또 그 저수지 입구로 들어가는 데크가 있는 자리들, 요런 자리를 어떻게 그냥 주변에 이 그런 거 횡단보도나 그런 데크가 없는 자리, 입구가 없는 자리와 어떻게 가격을 같이 보냐 이거죠. 어떻게 생길지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 입지를 보고 그 간격의 도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곳이 프리램프하고는 좀 틀린 건데, 아무튼 이렇게 중간에 한 3km 간격 사이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 나가는 이런 도로들이 생기는 그런 위치별로 해서 다 계산을 해서 입지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자리 그것만 보고 어떻게 가격이 같다 틀리다 비싸다 싸다 그냥 이게 너무 일차원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그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하는 게 새만금 부안은요 100년이 넘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관점, 옛날 분들이 그냥 집 근처에도 막 묘를 막 이렇게 지어놓고 많이 사셔서, 그러니까 부안 전체가 거진 다 그래요. 뭐 집 옆에 막 이렇게 조금 옆에 막 무덤들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안 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다 분묘자라는 게 묘지 이전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상도 그렇고 그 기간 안에 해라 뭐 이런 것들 공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이전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을 갖고 보셔야 하는데, 제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강남이 개발됐을 때도 그런 거 다 밀고 이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개발됐을 때 싹 밀고 정리하고 개발되잖아요. 그리고 풍수학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난 데에 무덤 있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도 옮겨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잘 모르시는 분, 토지 투자 처음 해보시는 분, 풍수 이렇게 따지는데 그 상태에 그대로 있을 때는 그 풍수를 좀 계속 읽어야지만 길이 어떻게 나냐, 이 도로가 어디로 길이 나냐에 따라서 이제 인구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그 노선이 바뀌냐에 따라서 이 땅의 기운도 흐트러져 버려요. 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다 밀고 도시를 다시 만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살 때 길을 보고 그거는 너무너무 일차원적인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보는데 애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뭐 점을 치고 구슬한다고 아이가 시험에 붙어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냥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사실상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되게 많이 이제 아시려면 확실히 알아버리다는데,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규제를 스스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많이 놓치죠.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초반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이 기업이 투자하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고 가장 특혜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안 들어온 기업이 손해다. 그 정도의 입지고 새만금에 오면 경제 상품의 원가 경쟁력이 가장 아시아권에서 최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밀집적으로
계속 유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젊은 인구, 돈 쓰는 경제 인구들이 새만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이나 땅값이 빠지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법칙이고 원리예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도로 하나 난다고 해서 투자하고 뭐 하나 난다고 하고 투자하고 이러시는데, 그러게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제 묶이게 되고 사면 팔 줄 알았는데 못 팔리게 되고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1차원적인 전체 경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금융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국제 그런 관계들 이런 것도 다 아셔야 하고, 산업 기술들 어떤 축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는 거고, 모르는 만큼 위험하게 어리버리 대충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말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정확한 정보로 분석해내는 만큼 정확하고 완벽하고 100점 100승 할 수 있는 게 바로 개발지역의 토지 투자예요. 왜? 국가가 허가를 해놨거든요. 허가를. 근데 내가 허가해놓은 땅, 허가해놓은 입지가 있는데 그 주변 땅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뭐 아니면 도인 땅을 선택을 한 것 뿐이고, 전문가보다는 내가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뿐이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 결과도 그냥 수용하면 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경우 수를 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론과 실전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지 투자, 개발지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박사가 전문가가 웬만해서 될 수가 없어요. 매 입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땅 위치마다 다른데 똑같은 기준점에 대해서 갖다 적용을 하는, 그거는 정말 그 하수분들이야죠. 고수분들은 모든 규제를 열어놓고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투자 전문가는 정말 만나기도 어려워요. 특히나 국내에는 더 많이도 없고요. 그리고 또 성공 경험을 갖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이때까지 물건을 투자를 한 물건들을 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수익성을 계산하고 확인해가는 그런 전문가 만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투자를 처음부터 성공하는 건 전문가와 반드시 같이 하시고, 투자금을 분산해서 전문가가 추천해준 것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땅도 한번 해보셔서 그 성공 사례를 가지셔야 돼, 경험을. 그렇게 되면 왜 전문가와 같이 한번 해보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 눈에 잘 보였던 땅하고 정말 보이진 않지만 전문가는 여기 비전이 있다라고 한 그 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그 입지가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정말 돈 주고도 그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화 하나를 생각해서 전문가와 같이 투자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지역도 한번 해보고 하시라는 거. 100% 투자의 원리 아니겠어요? 원칙.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한번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전문가하고도 같이 꼭 해보시라는 거를 권면을 드리고, 자, 여기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기 임대용지 산업단지를 만들게 된 게 이제 일반 산업단지, 이제 지금은 국가산업단지로 격승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병년 동안 토지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기업들,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임대료는 1%대에 아주 낮은 거. 그러니까 평당 한 3,900원 정도. 거저죠, 거저. 그 정도의 비용, 그 기준에서 1%대니까 엄청 싼 거죠. 그거를 50년 사용하고 50년 후에는 또 50년 기간 안에 이렇게 100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기업들은 아주 큰 특혜를 주는 거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규모로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보시게 되면 임대용지 면적이 어디냐, 위치가 여기 잘 나와 있죠. 109하고 209가 30만 평을 해서, 여기 새만금 지도로 보면 이게 방조제거든요. 방조제. 여기가 군산이고 여기 두 번째가 김제고 여기가 부안이에요. 그럼 군산 라인의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로 109, 209라고 정확히 표시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의 주요 산업,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이 뭐냐. 이 산업 볼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자동차 부품하고 일반 기계 부품, 그리고 조종기, 자재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군산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군산보다 부안을 더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산이 그 제조업이 많아요. 조선업도 그렇고. 조선업도 저희가 이제 이런 건 좀 정치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 조금 다른 나라에게 조선 시장을 지금 뺏긴 상황이잖아요. 무역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국제시장에서는 올해는 딴 데가 하고 다음 년은 우리가 하고 이런 게 최소 5년 정도 계약이 되는 거예요. 5년. 그러니까 그 시장을 다시 갖고 오는데 5년 이후라니. 그럼 5년 이후 동안 우리가 손을 빨고 있는 거나 손을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면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의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장이 무역시장을 뺏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도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 자동차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게 되면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엔진이면 이런 게 다 없어요. 스마트폰 같이 그냥 업데이트만 되면 갈 수 있게 돼서 고장도 안 나고 부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 시장에 이런 일반 기계 부품 시장도 계속 하향 산업이라는 거예요. 하향.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신소재, 나눔융합, 그리고 핵융합이나 고부가치 상품들, 식품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첨단 소재들, 이게 이제 미래 핵심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커지죠. 하지만 그 앞에 시장들은 핵심 산업들이 아니고 지는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물류 시장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제 조선 시장이 좀 활발해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또 이렇게 신조세, 첨단 소재나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그 사이를 채워가야죠. 그래서 사용 허가 기간이 100년, 최대 100년까지 50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50년 범위로 또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임대 제공 면적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약 70%까지 제공을 해준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재산 가액의 1%대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조건 때문에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더 투자를 하러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 옆에 보시면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하나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 보시면 보실수록 더 확신이 생길 거야. 그렇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규제가 되는 면적이, 이런 규모가 해주는 데가 없는데, 이런 특혜를 주는 곳이 없는데, 새만큼만 그걸 준다고 하면 기업들이 더 유치가 많이 되고, 앞으로 뭔가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지사를 새로 만들거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정말 일자리가 새만큼밖에 없겠구나. 이런 근거와 조건들로 갖고 확실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확실성을. 그래서 확실성이 갖추어졌을 때, 조건이 갖춰졌을 때 거기에 전문가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확실히 되는 그 조건들이나 구조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라는 그 확실성을 어떻게 하냐, 이런 조건과 이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비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나 원칙이나 구조, 조건들을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막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국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 공장 이전이나 수도 과밀 지역에서 본사나 중소기업 공장, 또 창업이나 신설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행사들이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게 되면, 국내외 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5년간 법인세를 이제 과세 유예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처음 비즈니스를 이제 기업이 신설해서 이동하면 이제 또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동안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조금 이렇게 유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들을. 그런 혜택을 또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5년간 또 이제 그 이자만 내다가 원금 이자를 이렇게 나눠서 균등하게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배려와 특혜도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도권 과밀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온 중소기업이나 공장들 같은 경우 이전에 온 곳은 6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100%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3년간 50% 감면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법인세나 또 기타 세금들 때문에 해외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를 또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해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이제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면 새만금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국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런 조건의 입지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지방세 감면을 보게 되면 이것도 대도시나 그 밀집 지역, 과밀 지역에 그 본사나 공장들을 이전을 할 때, 국내외 기업할 때 이제 그 재산세 5년 동안 100% 면제해주고 3년 후에는 이제 50% 감면해주는 이런 혜택을 하고, 등록 면허세도 면제도 해주고, 이런 많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더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감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새만금으로 더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조세 감면에 대해서 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에서 의결이 된 그 외국 투자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외국 투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나 시행사들이 국세 면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자본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본재 관세나 이제 개별 소비세나 이제 부가세를 면제를 받는데, 자본재라는 게 생산 활동을 할 때 그 노동이나 토지에 대한 이런 재화를 그런 걸 제외한 재화를 이제 그 재본재라고 해요. 자본재라고 하죠. 재본재. 그래서 자본재라고 하죠. 자본재라고 하는데, 이 자본재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이제 그 고정 자본재하고 이제 유동 자본재하고 나뉘는데, 고정 자본재는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건물이나 이렇게 기계 같은 거, 그래서 생산 활동을 계속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이제 고정 자본재라고 하고, 그 자본재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고정, 유동 자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나 재료 같이 한 번 쓰면 이제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것을 이제 그 유동 자본재라고 하죠. 그런 제품을 자본재를 사용에 대한 것에서는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원자재나 재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토지나 그 면적이나 건물이나 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 비즈니스 하기엔 너무 좋은 거죠, 조건이. 그러죠? 다들 시설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또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를 15년째 이렇게 100%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특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계속 새만금으로 유치될 수밖에 없다. 국내든 국외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새만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말고도 솔직히 말해서 신앙만 때문에도 그렇죠. 물리체계 때문에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는 80%, 지방은 20%까지 해서 자기 이제 시설 투자비나 교육 훈련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해준다라는 거. 지자체에도 그런 혜택을 주고, 또 이제 임대 조건 특례에 대해서